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여자입니다. 20대의 남편과 결혼을 해서 벌써 10년을 함께 해왔어요. 그동안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부분들이 많았지만 그래도 열심히 노력한 결과 현재는 어느 정도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런데 여유가 생겼다고 생각하고 있는 저와 다르게 항상 저를 부족하게 여기던 시어머니와 한바탕 난리가 난 적이 있었어요. 사람마다 생각하는 기준이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을 되돌아봤을 때 예전과는 확실히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시모는 남편과 저를 비교했을 때 남편이 너무 손해본다고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는지 시모와 둘만의 시간을 가질 때면 항상 저에게 상처되는 말들을 쉬지 않고 퍼부어댔어요. 하루 이틀 그런 것도 아니라서 그냥 한 귀로 흘려듣고 말았는데 시모는 그런 저의 태도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남편이 없을 때 저에게 물건을 집어 던졌어요. 그동안은 그냥 듣기 싫은 말들을 했었다면 이번에 보인 행동은 저를 상당히 당황스럽게 만들었어요. 남편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차이가 꽤 나기는 했었지만 그렇다고 물건을 던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는데 점점 더 지나칠 정도로 심해지는 모습은 너무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래도 저보다 한참 어른이시고 남편의 어머니면서 안 좋은 모습을 보인다는 건 남편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거나 다름없는데 시모는 그런 건 본인에게 중요해 보이지 않았어요. 시모가 던진 유리컵이 제 머리에 맞기라도 했다면 엄청난 사고로 이어질 뻔했던 일인데도 시모는 유리컵이 제 머리 옆으로 스쳐 지나갔던 게 많이 아쉽기라도 한 듯 또 다른 물건을 잡으려 하길래 남편과 평생 영 끊고 싶지 않으면 잘 생각하시라고 강하게 시모를 향해 경고했어요. 저에게 유리컵을 던진 행동부터가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건데 그래도 남편을 보고 그날은 꾹 참았습니다. 그 이유는 남편이 박사과정을 받고 대기업 연구소에 입사를 했는데 저는 그동안 20대에 남편과 결혼을 해서 지금까지 쉬지 않고 교대 근무를 해왔어요. 남편의 뒷바라지를 해오면서 중간에 아이까지 낳아 친정엄마의 도움으로 지금까지 제 상황에 맞게 정말 열심히 앞만 보며 달려왔는데 시모는 그런 제가 노력한 건 보려 하지 않고 남편이 대기업 연구소에서 높은 연봉을 받는 거에 비해 제가 한 게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모를 상대하고 싶지도 않았고 그냥 할도리만 해왔는데 저에 대한 불만이 날이 가면 갈수록 커지면서 유리컵까지 던진 걸 보면 저를 내치고 싶어 하는 것 같아 더 이상은 시댁에 오고 싶지가 않았어요. 시모와 얼굴을 마주하기만 하면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다 보니 차라리 얼굴 안 보고 사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날 집으로 돌아가면 이 문제를 남편과 함께 진지하게 대화로 풀어갈 생각이었어요. 그렇게 저는 바닥에 깨진 유리컵을 청소한 뒤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남편이 시부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어요. 남편은 제가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더니 제 표정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또 당신 힘들게 했어? 얼굴 표정을 딱 보니까 그런 거 같은데. 내가 저번에도 잠깐 자리 비우게 되면 당신한테 상처 주지 말라고 했구만. 또 나 없는 사이 일이 벌어진 거야? 이번에는 또 무슨 일인데? 안 되겠다. 나도 참는 게 한두 번이지.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나도 더는 못 오겠다. 이 문제는 집에 가서 얘기하자. 여기서 나눌 대화는 아닌 것 같아. 오늘은 당신이 그동안 노력해서 대기업 연구원으로 취업을 하게 됐으니까 온 거지. 보통은 어머님 댁에 잘 안 오잖아. 내가 당신한테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나 봐. 아무래도 나는 일반 중소기업에서 교대 근무를 하고 있으니까 비교가 되겠지. 그전에도 내가 항상 부족하다고 느끼셨는데 당신이 대기업에 취직이 되고 나서부터 그런 걸 더 느끼는 것 같아. 아버님도 계시는데 무조건 안 올 순 없잖아.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가서 얘기하자. 계속 있다가는 나도 너무 힘들 것 같아.
저녁도 다 먹었고, 당신도 아버님과 볼일 끝났지? 남편도 시모 때문에 제가 힘들어한다는 걸 어느 정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얼굴 표정만 봐도 대충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저는 남편과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고, 제가 시댁에서 좀 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 궁금해하길래 전부 다 설명을 해줬어요. 남편은 유리컵을 저에게 던졌다는 거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는지 한참 동안 저에게 미안하다는 말만 했어요. 남편이 잘못한 것도 아닌데 미안해하는 걸 보니 마음이 별로 좋지가 않았었죠. 남편도 시모에게 많은 실망을 했었는지 그날 이후 시모에게 전화가 와도 받지를 않았고, 저도 마찬가지로 별로 대화를 하고 싶지 않아 시모의 전화를 안 받았어요. 괜히 또 쓸데없는 말을 듣게 될 게 뻔한데 괜히 감정 상하는 것보단 연락 자체를 하지 않고 받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냥 무시하면서 넘어갔습니다. 처음에는 며칠간 전화가 오더니 저희가 시모의 연락을 피하고 있다는 걸 느꼈는지 더 이상은 전화가 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한동안 조용하게 지내고 있었는데 시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동훈아, 너희 엄마가 좀 이상하다. 며칠 전부터 물 한 잔 안 마시고 아무것도 먹지를 않는데 말을 하지 않으니까 갑자기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하도 말을 안 하길래 답답한 마음에 글이라도 써서 왜 그러는 건지 알려달라고 하니까 너희 엄마가 너를 좀 불러달라고 하더라. 네가 오면 알려주겠다는데 계속 방치할 수도 없으니까 일단 너한테 전화를 하긴 했는데 많이 바쁘지 않으면 집으로 좀 올 수 있겠어? 일단 너희 엄마 먼저 살리고 봐야지. 며칠 전부터 갑자기 시모에게 연락이 없더니 저희 때문에 금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였어요. 화가 많이 났는지 물 한 모금 안 마신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저희 부부는 많이 놀랐었죠. 결국 이 문제로 직접 시댁을 갈 수밖에 없었는데 남편이 시모가 계신 방문을 조심스럽게 열어서 안을 살펴보는 순간 깜짝 놀란 얼굴로 시모에게 화를 냈어요. 남편 뒤에서 시모를 바라봤는데 삐쩍 말라서는 몰골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시부에게 전화통화로 들었을 때처럼 시모의 상태는 심각해 보였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저는 도대체 뭔 생각으로 식음을 전폐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한숨을 내쉬면서 시모에게 뭐 하는 짓이냐고 화를 냈는데도 시모는 아예 남편의 말을 들을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눈만 감고 있는데 곧 쓰러질 것처럼 보여서 남편은 최대한 화를 가라앉히면서 일단 물을 건네드렸어요. 시모는 남편이 건네주는 물을 처음으로 마시더니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있던 저희 부부는 시모에게 너무 큰 실망을 했어요. 너는 엄마의 아들이면서 도대체 왜 전화를 안 받는 거야? 너를 낳아준 엄마보다 옆에 끼고 있는 네 마누라가 더 좋다는 거니? 어떻게 둘 다 똑같이 그럴 수 있니? 며칠 전에 어머니랑 이 사람이 같이 있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대충 들었어요. 엄마는 이 사람이 법적 소송으로 가길 원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도 모르셨죠? 어머니가 이 사람한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유리컵을 얼굴을 향해 던졌다고 했어요. 이게 맞는 거예요? 아버지도 이 사람이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는지 잘 아시죠? 저 이 사람 없었으면 박사과정 밟지도 못했고 대기업 연구원은 꿈도 못 꿨어요. 옆에서 정말 많은 내조를 해줬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요. 제가 잘나서 대기업 입사할 수 있었던 게 아니라니까요. 이번에도 그런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어머니의 행동에 너무 충격을 받은 것도 있긴 하지만 그동안 이 사람을 얼마나 멸시하고 싫어했는지를 확실하게 알 수 있었던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연락을 하고 싶지가 않았었는데 이런 식으로 식음을 전폐한다고 해서 상황이 좋아질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엄마는 아직까지 뭘 잘못하고 있는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남편은 시모에게 뭐가 문제인지
왜 저희 부부가 그동안 연락을 하지 않았는지에 대해 전부 다 설명을 했어요. 남편은 시모가 시금전폐를 해서 걱정하는 모습보다 시모 때문에 가족의 불화가 생기고 있다는 걸 설명했고, 시부는 시모가 유리컵을 저에게 던졌다는 거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는지, 시모가 정말로 그런 행동을 저질렀는지에 대해 다시 되물었어요. 예상했던 대로 시모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어두운 표정으로 저를 노려만 보고 있다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내 아들은 네가 아니었어도 충분히 대기업에서 일할 자격이 될 정도로 능력이 좋았었다. 내조 그거 얼마나 해줬다고 호들갑이야? 어찌됐든 네가 내 아들보다 많이 부족하니까 했던 말인데 그게 뭐 잘못됐니? 그래서 유리컵에 머리를 맞았어? 맞출 생각이었으면 너한테 직접 던졌을 거다. 이왕 이렇게 된 거 솔직하게 말하마. 내 아들은 능력 있고 더 좋은 여자 만나 앞으로의 남은 인생 훨씬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네가 앞길을 막고 있다는 거 생각 안 해봤니? 내조 그거 별것도 아니고 너보다 능력 좋은 여자가 훨씬 더 잘해주겠다. 가진 것도 없는 집안이 아무리 날고 기어봤자 뭘 더 해줄 수가 있겠어? 대기업 연구원으로 취직해서 연봉 1억 받으면 뭐해? 네가 뒤에서 그동안 고생한 거에 대해 보상받겠다고 다 까쳐먹을 텐데. 그래서 나는 네가 싫다는 거야. 당신은 그냥 아무 말도 하지 마. 내가 얘기할게. 어머니, 이건 제 인생이에요. 20대 때 제가 선택했던 사람이었고 평생을 함께하기 위해 결혼까지 했는데 이제 와서 다른 여자를 만나라고요? 어떻게 그런 말을 이 사람과 제 앞에서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능력 있는 좋은 여자 만나서 뭐하게요? 제가 어머니한테 더 큰 꿈을 펼치고 싶은데 이 사람이 제 인생을 가로막는다고 했어요? 악착같이 공부해서 지금의 자리까지 올라오는 동안 거의 10년 가까이 옆에서 단 한 번도 불평불만 없이 저를 위해 살아온 여자예요. 이 사람 혼자도 아니었고 저희 사이에 아이도 있는 거 알면서 갈라서라는 말이 나와요? 어머니는 손녀가 태어나고 나서 아들 손자 아니라고 이 사람이 양육 문제로 힘들어할 때 단 한 번이라도 도와준 적 있었어요? 제가 봤을 때 가족들 중에 제일 자격 없는 사람이 어머니예요. 그러는 저희 가족이 잘난 집안도 아닌데 이 사람 집안과 비교하는 거 정말 보기 별로예요. 계속해서 저에게 실망만 안겨주면 평생 찾아오지 않을 생각이니까 생각 잘하셔서 행동하세요. 이 사람처럼 저를 맞춰줄 수 있는 여자 전 세계에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 제발 그만 좀 하세요. 다음에도 이런 식으로 시금 전폐하시면 그땐 그러시든지 말든지 신경조차 쓰지 않을 테니까 피곤한 일 만들어서 아버지 고생시키지 마시고 그냥 조용히 좀 살아요. 남편이 그동안 시모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 수 있었고, 시모는 화를 내는 모습을 보고 많이 놀라신 듯 보였어요. 남편이 큰 소리를 치니까 제대로 말도 못한 채 고개만 돌리고 계셨는데 왜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족 간의 분열을 일으키려 하는 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네요. 저희 부부가 한계치에 도달한 만큼 앞으로 시모도 조심해 주길 바랬는데 시모는 저에 대한 불만들을 풀어갈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봤을 때 시모는 남편의 앞날보단 그냥 제가 며느리로서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동안 남편의 성공만 바라보면서 내조하는 동안 아이까지 돌보다 보니 시모를 챙겨줄 수 있는 여유가 없었는데 그런 점들이 시모의 입장에서는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평생 얼굴 안 보면서 살 수도 없는 상황이라 그날 이후 시모에게 처음으로 데이트 신청을 했어요. 시어머니가 쇼핑을 좋아한다고 해서 최대한 좋은 관계로 풀어나가려고 저를 만나지 않으려는 시모를 모시고 백화점으로 향했어요. 개인적으로 시모와 단둘이 시간을 보냈던 적은 없었기 때문에 그날 많은 대화도 나누고 관계 회복을 하기 위해 노력해보려 했었는데 시모가 저에게 마음을 열어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건 제 착각이었다는 걸 알 수 있었고 시모의 돌발 행동에 너무 충격을 받아버린 저는 결국 눈시울이
붉어져 버렸습니다. 네가 오늘 나를 위해 노력한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고맙게는 생각한다만 이 정도로 나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건 아니겠지? 어찌됐든 나는 네가 내 아들과 젊은 나이에 결혼했을 때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었다. 동훈이 아버지가 둘의 결혼 허락만 하지 않았어도 나는 무조건 반대였어. 어머님, 또 그 얘기예요? 저 노력하고 있잖아요. 평생 얼굴 붉히면서 살아갈 수 없으니까 저도 노력해보려고 오늘 이 자리도 마련한 건데 왜 이렇게 저를 싫어하세요? 그걸 진짜 몰라서 묻니? 너희 집안이 체력이 있었다면 이런 취급은 안 했겠지. 우리 집안보다 월등히 떨어지니까 그래서 내가 너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거 알잖아. 너랑 나는 아무리 애를 써도 좋아질 수 있는 관계가 아니다. 그냥 내 아들과 이혼해라. 그게 둘이 앞으로 행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야. 네가 오늘 나한테 선물해준 300만 원짜리 이 명품 가방, 이거 누구 돈으로 결제한 거니? 내 아들 돈으로 결제한 거잖아. 교대 근무하는 네가 무슨 돈이 있다고 이 비싼 명품 가방을 나한테 선뜻 사주겠어? 이딴 거 나한테 필요 없으니까 제발 내 눈앞에서 사라져줬으면 좋겠다. 얘따, 이거 받아라. 어머님, 정말 이렇게까지 하실 거예요? 이 돈 봉투로 뭘 어쩌자는 건데요? 10년 동안 그 사람 옆에서 제 인생 바친 게 고작 3천만 원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3천만 원도 많은 거지. 너, 내 아들과 이혼하면 위자료도 받을 텐데 3천만 원은 거저 생기는 돈이잖아. 둘이 이혼하는데 어느 시애미가 돈다발로 3천만 원이나 지어주겠니? 너는 정말 좋은 시애미 둔 거다. 이걸로 손녀 교육비 충당해라. 교대 근무하는데도 돈벌이가 시원찮을 텐데 풀칠 정도 해줄 만큼의 돈은 챙겨줘야지. 저는 시모의 말을 듣던 도중 갑자기 속이 울렁거려 급하게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뛰어들어갔어요. 그날 시모에게 너무 서운했었는데 저에게 뱉은 독설들이 너무 거북하게 들려와서 그랬는지 결국 그날 시모와 만나서 먹었던 음식을 전부 다 쏟아내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화장실에 있다가 숨을 고른 뒤 거울을 바라보고 있는데 남편한테 전화가 왔어요. 제가 시모와 만난다는 걸 남편도 알고 있었던 상황이라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연락한 것 같았습니다. 전화를 안 받으면 걱정할까봐 최대한 침착하게 숨을 고른 뒤 남편의 전화를 받았는데 남편이 여보세요라는 한마디를 꺼내는 순간 저는 시모에게 받았던 서러운 감정이 한꺼번에 북받쳐 올라 멈추지 않는 눈물을 쏟아내었고 당황한 남편은 저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거냐고 상황 설명을 들으려 했지만 통제되지 않는 감정 때문에 남편한테 제대로 된 말을 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한참 동안 눈물을 쏟아낸 뒤에 진정이 되고 나서 남편에게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에 대해 전부 설명해 줄 수 있었고 그렇게 제 말을 듣게 된 남편은 깊은 한숨을 쉬면서 본인도 직접 확인을 좀 해봐야겠다며 영상통화로 전화를 했어요. 시모가 저에게 어떤 모습으로 행동을 하고 있는지 전부 다 보길 원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영상통화를 연결해둔 상태로 다시 자리로 돌아온 뒤에 가방을 한쪽에 올려놓은 뒤 영상통화가 연결되어 있는 상태로 시모를 향해 올려놓았어요. 시모는 제가 자리에 앉자마자 또다시 막말이 이어졌고 이번엔 전보다 더 충격적인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생각 좀 해봤어? 한참 있다 왔으니 어느 정도 생각 정리는 됐을 테고 이제 답을 좀 들어볼까? 네가 우리 집안의 며느리로 있는 한 내가 살아있을 때까지는 힘든 일은 계속 반복이 될 거다. 네가 아무리 내 아들한테 잘한다 해도 이번에 봤지? 내가 시금 전폐하니까 결국 찾아왔잖아. 다음은 내가 뭔 짓을 할 것 같니? 아무리 네가 발버둥 쳐도
엄마인 나를 버릴 수 없다는 게 현실인 거다. 나는 앞으로 더 독해질 거고 둘 중 하나 피 볼 때까지 끝장 볼 거다. 갈 때까지 한번 가볼래? 아니면 이 3천만 원 가지고 내 아들 그만 놔줄래? 대기업에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처자들 많다더만. 그런 좋은 여자들은 시도 얼마나 좋겠니? 내 아들 인생길 환한데 가로막지 말고 이제 그만 이혼하거라. 너의 역할은 여기까지라는 거야. 10년을 함께 살아준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개도 안 물어갈 물건이 어디서 내 아들을 넘봐? 교대 근무하는 아무 남자들이나 잡아서 살거라. 자, 3천만 원. 왜? 이걸로는 정리? 더 필요해? 너한테는 3천만 원도 많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시모를 노려보고만 있었는데 건네준 3천만 원을 받지 않자 그 돈으로 제 머리를 세차게 내리쳤어요. 카페 안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있었는데 이 모든 광경을 영상통화로 보게 된 남편은 카페 문을 열며 들어왔고 화가 잔뜩 올라온 얼굴로 시모에게 걸어오기 시작했어요. 남편을 보게 된 시모는 많이 당황했는지 들고 있던 돈다발을 급하게 가방 안으로 집어넣었지만 이미 남편은 영상통화로 어떤 상황이 펼쳐지고 있었는지 전부 다 봐버렸기 때문에 분노를 가라앉히지 못했고 시모의 가방을 세차게 뺐더니 돈봉투를 꺼내 시모에게 집어 던졌어요. 남편은 시모가 저에게 했던 말과 행동들에 대해 전부 다 녹화해 두었다면서 영상통화로 실시간 중계되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며 목소리를 높였고 시모는 화가 난 남편의 모습을 진정시키기 위해 대화를 이어나갔어요. 다 너를 위해서였어. 내가 우리 아들을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능력 있는 여자와 만나라고 이혼을 얘기하고 있던 중이었다. 삶이 두세 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인생은 한 번인데 쟤보다 훨씬 더 좋은 여자 만나면 좋잖아. 그래서 합의금으로 3천만 원 찔러주려 했던 거다. 이 정도면 그래도 입에 풀칠 정도 할 수 있잖아. 중소기업에서 교대 근무하는 쟤랑 대기업 연구원으로 있는 너랑 완전 급이 다른데 어떻게 한 지붕 아래에서 같이 살 수 있니? 엄마는 너를 배 아파 낳았고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내가 그 짐을 전부 다 짊어지려 했던 거야. 저런 여자 때문에 너까지 급이 낮아져야 되겠니? 쟤는 여기까지가 할 일이지 그 이상은 안 된다. 그러니 엄마 말 듣고 너도 여기까지만 하는 걸로 해라. 솔직히 너도 원했잖아. 회사 다니면서 결혼하지 않은 인물 좋은 여자들이 정말 많을 텐데 그런 여자들과 새 출발하고 싶지 않던? 너는 엄마랑 연 끊을 수 있을 것 같니? 평생 얼굴 안 보면서 지낼 수 있어? 쟤는 이혼하면 남이지만 너랑 나는 피를 나눴잖아. 전류는 끊어낼 수가 없는 거다. 그러니까 엄마 말 듣고 며느리와의 관계를 정리해줬으면 좋겠구나. 한 번만 눈 딱 감으면 엄마가 정리 다 해줄게. 어머니는 저를 낳아주신 분이니까 정말 이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았는데 이렇게까지 관계가 심각해질 거라곤 정말 상상도 못했었네요. 제가 대기업에 취직한 게 잘못이었어요. 모두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지금까지 앞만 보며 달려왔었고 그 오랜 시간 학업에 매진해서 겨우 박사과정 밟아 대기업 연구원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어머니는 제 행복을 이런 식으로 걷어짜 버리시네요. 저번에도 설명드렸지만 이 사람은 저를 위해 10년의 인생을 바쳤어요. 어머니는 그동안 저를 위해 뭘 해주셨는데요. 대기업에 들어가기 전까지 뒷짐지고만 계셨지. 실질적으로 도와준 거 있었어요? 대기업에 취직하자마자 높은 연봉을 받는다는 말에 제 주머니에서 돈 빼갈 생각만 하셨지. 제가 이 자리에까지 올라오는 동안 도와준 건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이 3천만 원, 이 사람이 10년간 저를 위해 희생하고 어머니한테 온갖 상처받아가면서 피해봤던 거에 대한 보상금으로 생각할게요. 그리고 저번에 유리잔까지 던졌다고 했죠? 만약에 그때 어머니가 던진 유리잔에 머리를 맞기라도 했다면
정말 돌이킬 수 없었던 일이 올 수도 있었던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법적으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이 돈은 그에 따른 합의금으로 생각할 테니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이 명품 가방, 어머니가 들기에는 자격이 너무 없는 것 같네요. 이것도 이 사람이 들어야 될 자격이 있는 것 같으니까 도로 가져가겠습니다. 어차피 제 카드로 결제한 거니까 주고 싶은 건 제 마음이잖아요. 정말 이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았었는데 어머니가 한 행동에 대해서 아버지한테도 영상 보냈어요. 아마 지금쯤 확인하셨겠죠. 아마 아버지도 예전과 같진 않으실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천륜이라서 끊어낼 수 없다고 하셨는데 저는 제 가정이 우선이고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분을 제 어머니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습니다. 평생 얼굴 안 볼 거고 장례식장에 발도 들이지 않을 테니 그런 줄 아세요. 저를 사랑해서가 아닌 어머니는 돈을 사랑한 거겠죠. 능력 있는 여자는 그만큼 돈이 많으니까 더 많은 걸 바라기 위해 이런 식으로 행동한 거잖아요. 이게 무슨 저를 사랑해서 그런 거라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어머니는 저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 거라고요. 남편은 그동안 쌓였던 불만들이 터져나왔고 결국 시모는 남편의 막말에 상당한 충격을 받았는지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었어요. 남편은 시모한테 있던 3천만 원과 명품 가방까지 뺏어들어 저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난리를 친 뒤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날 이후 며칠 뒤 시부에게 연락이 왔어요. 시모가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있었는데 잠깐 외출한 사이 시모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흘렀어요. 시부는 결국 시모에게 어떠한 연락도 되지 않자 실종 신고를 했는데 남편은 또다시 이를 꾸미고 있는 것 같다면서 더 이상 속아줄 생각은 없다고 신경 쓰지 말라고 하네요. 저번 일도 있고 해서 이번에도 저희가 찾으려는 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남편은 시모의 행동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고 있습니다. 저도 시모가 어떻게 되든 지금 현재의 감정 상태로는 상관하고 싶지는 않아요. 시모가 분명 충격을 받은 것 같긴 한데 실종한 것처럼 이를 꾸미고 또다시 저희 부부를 힘들게 할 것 같아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시부도 남편이 보내준 영상을 보고 난 이후 시모에게 실망을 많이 했는지 실종 신고 이후 어떠한 움직임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저에게 듣게 된 엄마는 저와 제 딸의 안전을 걱정하고 있어요. 사람이 분노했을 땐 상대방이 어떤 행동을 저지를지 모르기 때문에 최대한 조심해야 될 것 같다면서 이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요즘 세상이 너무 악해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제 남편이 확고하게 대처를 해준 거에 대해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시모가 차후에 어떤 행동을 하던 절대로 받아주지 않으려고요. 그래야 저희 가정을 지킬 수 있을 것 같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여자입니다. 최근에 시부의 장례식이 있었어요. 이것저것 정신없이 정리하다 보니 벌써 시부가 돌아가신 지도 한 달의 시간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제가 사연을 신청하려고 마음먹은 이유는 시부의 장례식 때 있었던 일들이 너무 기가 막히고 말이 안 나올 정도로 황당했던 사건이 눈앞에 펼쳐졌었는데요. 그때의 상황이 아직까지도 저에겐 엄청난 충격으로 남아있는 상태라 글을 쓰는 지금도 정신적으로 괴롭긴 하지만 많은 분들이 제가 겪었던 일들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평소 운동을 좋아하고 건강하셨던 시부가 어느 날 건강에 문제가 생겨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던 적이 있었어요. 옆구리에 통증이 반복적으로 일어나서 고통을 참아오다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으셨는지 혼자서 병원을 가셨는데 시모에게 전화가 왔을 때 저희 부부는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고 온 가족이 급하게 시댁으로 향했어요. 현관문을 열었을 때 이미 집은 초상난 분위기였고 오열하는 시모 옆에 시부는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태셨어요.
시댁에 오기 전에 전화통화로 듣게 된 시부의 병명은 췌장암 말기였고 이미 손을 쓰기에는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다른 장기에도 벌써 암이 전체적으로 퍼진 상태였어요. 항암 치료를 받는다 해도 기대하기 힘들다며 의사는 주변 정리를 권할 정도로 상황이 좋지가 않았었죠. 저는 그때 췌장암을 처음 들어봤었는데 알고 보니 암 중에서도 치료하기가 제일 어렵고 이미 병명을 알았을 때는 진행 상태가 많이 늦어버려 완치가 될 수 없는 무서운 병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워낙 헬스장에서 살다시피 하셨던 시부가 건강 하나만큼은 누구보다 자신 있다고 생각하셨는데 어느 날부터 운동을 격하게 해서 살이 빠진 것 같다며 불편함을 느끼셨고 소화가 안 되는 것 같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불편함을 얘기하셨지만 가족들 모두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었어요. 시부가 운동을 너무 격하게 해서 그런 부작용이 온 거라고 말하니까 저희는 그런 줄 알고 있었고 겉으로 보기에도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고 돌아왔으니 얼마나 충격을 받으셨겠어요. 저희 부부와 형님네에는 시부에게 위로의 말도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회복이 될 수 있다면야 당연히 희망적인 말이라도 할 텐데 이미 병원에서 완치 불가 판정을 내려버린 상태였기 때문에 희망적인 말이 되려 시부에게는 상처가 되는 말이 될 것 같아 가족들 모두 어떠한 말도 해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때 알았던 게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암은 절대로 피해갈 수 없다는 걸 알게 되었고 건강관리에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걸 눈앞에서 보게 된 터라 저희 부부도 그날 이후 건강검진을 받아보기로 했었어요. 췌장암은 유전적인 요인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술을 워낙 좋아해서 꼭 밥 먹을 때마다 반주를 하는데 지나칠 정도로 먹지는 않고 한두 잔만 먹긴 했지만 버릇처럼 생활에 자리를 잡았었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시부는 가족들에게 젊다고 자만하지 말고 건강검진은 시간 될 때마다 필수로 받아야 된다면서 몸의 신호를 무시하고 넘어간 게 너무 후회가 된다면서 가족들 앞에서 처음으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시모는 그래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는 게 좋지 않겠냐며 시부를 설득했지만 이미 시부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연명치료를 거부했어요. 남은 시간 살아보겠다고 병원에서 발버둥 치다 떠나는 것보다 주어진 시간을 가치 있게 쓰고 싶다며 현실을 받아들이셨네요. 그렇게 시부는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바쁘게 보내셨고 후회 없는 삶을 보낸 뒤 숨을 거두셨습니다. 10년 넘게 며느리로 지내오면서 항상 가족들을 따뜻하게 대해주시고 원만한 가정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집안의 가장으로서 중심 역할을 잘해주셔서 시댁 생활하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었어요. 시모도 저에게 크게 터치하지 않았었고 평범하게 지내왔었던 삶이었는데 시부의 장례식이 시작이 되면서부터 집안의 분위기는 180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첫 장례가 시작되던 날 조문객들이 끊임없이 몰려와서 정신없던 와중에 일손이 모자라 저도 양팔 걷고 조문객들 식사를 챙기고 있던 도중 그런 저를 지켜보던 시모가 저에게 손짓을 하길래 가까이 다가가니 따로 얘기를 좀 하자시길래 휴게실로 뒤따라 들어갔습니다. 일을 하기가 싫은 거야? 조문객들 몰려와서 자리에 앉지도 못하고 멀뚱히 서 있으면 네가 일단 자리를 안내해서 빈자리를 채워야지. 너까지 멍하니 서 있으면 어쩌자는 건데? 조문 오신 분들이 높으신 분들이 많으셔서 시간이 없는데 저렇게 세워두면 내 입장이 뭐가 되겠어? 내가 이런 말까지 너한테 해야 되겠니? 어머님이 하도 고집을 부리셔서 선택한 일인데 저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저도 최선을 다하고 있고 같이 온 일행분들을 따로 앉힐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격은 좀 저렴해도 조문객들이 많이 올 것 같으니까
홀이 넓은 대로 선택하자고 했는데 어머님이 무조건 초와 장례식으로 치르겠다면서요. 대부분 식사 안 하시고 돌아가신다고 하길래 저희는 그냥 그런 줄 알았는데 조문 오신 분들 거의 대부분 식사를 하실 생각이시던데 비용만 비싸지 홀이 너무 작아서 그냥 돌아가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가족들 말 들었으면 조문객들 충분히 수용할 수 있었고 어느 정도 여유도 생겼겠죠. 그래서 지금 내 잘못이라는 거야? 너희 시아버지가 세상 떠난 게 너무 마음 아파서 장례라도 제대로 좀 신경을 써주고 싶어서 한 번뿐인 장례식 초화로 해주려던 것 뿐이었어. 음식 퀄리티 자체가 다른데 조문객들도 신경을 써야 될 거 아니야? 대부분이 있는 사람들이라서 장례 음식은 안 먹고 갈 줄 알았다고. 어머님은 저보다 장례식도 많이 다녀봤잖아요. 식사 대접하는 건 기본인 거라고요. 몰리게 될 거 뻔히 아셨으면서 돈만 비싸지 홀은 너무 작아서 걱정했었는데 예상했던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그리고 저희 장례식에 일해주시는 분들이 너무 적어요. 몇 분 더 추가했으면 좋겠어요. 일손이 모자라서 일이 매끄럽게 진행이 안 돼요. 사람 한 명 더 쓰는 것도 돈인데 네가 몇 번 더 움직이면 되는 걸 뭐하러 사람을 더 써? 주방 보는 사람 2명에 홀 담당 2명이면 충분하지. 그리고 오늘이 첫날이라 조문객들이 많이 오는 거지. 내일이면 한가해서 일하는 사람들도 놀 게 뻔한데 뭐하러 돈을 쓰니? 지금도 많은 돈이 들어가서 후달려 죽겠는데. 어찌됐든 저는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너무 뭐라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아까부터 신경이 좀 쓰였는데 어머님 옆에 있던 남자분은 누구예요? 내가 그런 것까지 너한테 일일이 말을 해줘야 되니? 쓸데없는데 참견할 생각하지 말고 너한테 주어진 일이나 잘해라. 바쁘니까 빨리빨리 움직여. 시모는 평소 제가 알던 모습과는 많이 달라 보였어요. 시부가 떠나서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서 좀 예민한 것 같아 그냥 넘어가려 했지만 분위기 자체가 너무 달랐어요. 그냥 딴 사람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저를 함부로 대하는 행동들이 적응이 되지 않았죠. 그리고 시모에게 시선을 떼지 않고 주위를 맴돌고 있는 한 남자가 제 눈에 들어왔는데 상당히 거슬리더라고요. 시모와 연관되어 있는 사람 같아 보였는데 처음 보는 사람이었고 제가 누구냐고 여쭤보는 말에 예민하게 반응하신 걸 보면 시모와 의문의 남자가 서로 가까운 사이라는 건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모의 뒤를 따라 다시 장례식장으로 나오니 상당히 많은 조문객들이 줄지어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왔고 남편과 아주버님은 조문객들과 인사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형님은 장례식이 있기 전에 하필 식중독에 걸려 탈수까지 오는 바람에 병원에 입원 중이라 다음날 오기로 이미 얘기가 되어 있던 터라 시모는 모든 일을 저에게 시켰어요. 누가 봐도 저는 장례식 상조 도움이었죠. 그렇게 정신없이 바쁘게 움직이던 사이 저희 엄마가 먼 길을 달려오셨어요. 부산에 살고 계셔서 서울까지 오는 데는 시간이 많이 필요했는데 시모는 저희 엄마를 보자마자 인사부터 주고받는 게 아닌 앞치마를 건네주었습니다. 제가 엄마 손에 들려있던 앞치마를 뺏은 뒤 뭐 하시는 거냐고 불편한 표정으로 시모를 바라보자 제 손에 들려있던 앞치마를 다시 빼서 들더니 저희 엄마한테 던지듯 다시 건네주었습니다. 적어도 사돈지간이면 장례식장에 올 때 옷차림에도 어느 정도 신경을 써야죠. 그렇게 옷이 없어요? 추레하게 그게 뭡니까? 정말 창피해서 고개를 들지 못하겠네요. 제가 봤을 땐 어머님이 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아버님 장례식에 패션쇼 하러 오셨어요? 남들 시선이 중요한 곳은 아니잖아요. 저희 엄마가 입고 계신 옷차림이 진정성이 있어 보이지 어머님이 하고 계신 스타일은 남들한테 축하받으려고 치장한 것 같아요.
눈이 부실 정도로 액세서리를 달고 있는 게 어디 있어요? 그리고 왜 저희 엄마한테 앞치마를 건네주시는 거예요? 설마 지금 저희 엄마 보고 상주도우미 역할을 해달라는 건 아니죠? 부산에서 서울까지 오는데 얼마나 힘든지 아시잖아요. 사돈지간 도와줄 수 있는 거지. 그리고 부산에서 서울까지 사돈이 뛰어오셨니? KTX 타고 편하게 왔으면서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나한테 큰 소리야? 지금 상황에서 누구보다 힘든 사람은 나라고. 그리고 사돈은 부산에서 식당 일도 했기 때문에 서빙 일도 잘하니까 도움 좀 받자는 건데 그게 뭐 잘못됐니? 저는 그날 시모의 행동과 말투에 기분이 많이 상해서 욱하려 했는데 엄마는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았는지 최대한 좋게 넘어가려 했어요. 엄마는 배우자를 잃은 슬픔 때문에 정신이 온전하지 못할 수 있다면서 충분히 시모의 입장을 이해한다고 앞치마를 두르셨어요. 그런 엄마한테 뭐 하는 거냐고 화를 낼 수 없었던 이유는 저희 엄마도 아빠를 잃었던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어떤 마음인지 공감을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였어요. 엄마의 입장은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시모의 행동이 옳은 건 아니었기 때문에 제 기분은 점점 더 안 좋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마는 부족한 일손을 도와주겠다면서 조문객들을 챙기셨는데 식당 일을 오래 하셔서 그런지 일처리가 순조롭게 진행이 되었고 그렇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늦은 저녁 시간이 되자 그제야 한숨 돌릴 수 있는 여유가 생길 수 있었어요. 남편과 아주버님은 일손을 도와준 저희 엄마에게 감사하다며 엄마 덕분에 정신없던 장례식이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었다고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는데 어느 정도 한가해졌을 때부터 술을 마시던 시모가 꽤 많은 양을 마셨는지 갑자기 소주잔을 저희 쪽으로 집어 던졌어요. 시모의 돌발 행동에 너무 놀란 저희 가족은 당황했고 남편과 아주버님이 시모에게 달려가 그만 들어가서 쉬는 게 좋을 것 같다며 시모를 휴게실로 들여보내려 했는데 두 형제의 손을 뿌리치더니 갑자기 저희 엄마한테 삿대질을 하면서 막말을 퍼부어대기 시작했습니다. 이 여편네가 아직 장례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앞치마를 풀려고? 할 일이 산더미니까 쉴 생각 하지 말고 상이나 치워. 도와주기로 했으면 끝까지 도와주라고. 어머니, 술을 너무 많이 드신 것 같아요. 이제 좀 들어가서 눈 좀 붙여요. 왜 안 하던 짓을 하는 건데요? 나중에 장모님 얼굴 어떻게 보려고 그래요? 먼 길을 오셨는데 쉬지도 못하시고 지금까지 계속 일을 도와줬잖아요. 말만 초와 장례지 일반 장례랑 다를 게 뭐예요? 어머니 고집 때문에 상황만 안 좋아졌잖아요. 그래, 전부 다 내 탓이다. 나도 너희 아빠한테 그동안 못해줬던 것들이 생각이 나서 미안한 마음에 장례라도 신경 써주고 싶어서 선택했던 것 뿐이야. 옵션만 초호하지 별반 차이 없다는 거 엄마도 느끼고 있잖아요. 그럼 장모님이 도와줬으면 고맙다는 말 한마디라도 해주는 건 당연한 건데 저 사람도 옆에 있는데 어떻게 옆에내라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주변 사람들이 저희를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술 먹었다고 해서 남한테 상처 주는 건 잘못된 거예요. 김서방, 그만하고 얼른 모시고 들어가게. 사돈이 지금 제정신이겠나? 배우자가 떠난 아픔 때문에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을 거야. 엄마도 똑같이 아빠 먼저 보냈었는데도 저렇게 하진 않았죠. 어머님이 저러는 건 그냥 화풀이 하는 걸로밖에 안 보인다고요. 방금 한 말 당장 수습하세요. 너까지 깨감이 어디서 명령질이야? 그동안 내가 너한테 쌓인 불만이 얼마나 많았는 줄 알아? 너희 시아버지가 옆에 있어서 참고 있었던 거지. 네가 우리 집 며느리로 들어온 순간부터 지금까지 마음에 들었던 적 한 번도 없었다. 그간 내 아들 얼굴 보고 싶어서 아무 말도 안 했던 건데
이제 나도 더 이상 참으면서 살지 않을 생각이다. 사돈은 딸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저렇게 버릇이 없어요? 어른한테 얼굴 붉히면서 대드는 게 맞는 거예요? 술을 너무 과하게 드신 것 같은데 이제 그만하시죠. 다른 건 다 참고 넘어갈 수 있지만 제 딸을 욕하는 건 저도 참는데 한계가 있을 것 같네요. 안 참으면 뭐 어쩌게요? 한 대 치시게? 장례식장에 들어간 돈도 상당해서 스트레스 받는데 잘 됐네. 땡값이라도 받아서 본전치기하게 쳐볼 테면 쳐봐요. 아이, 그만 좀 해요. 어머니,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동안 가족들한테 보여줬던 모습들은 전부 다 가식이었던 거예요? 도대체 이러는 이유가 뭐예요? 장례 끝나면 가족들 얼굴 안 보고 싶어서 일부러 이러는 거냐고요? 지금 세령 엄마도 식중독에 걸려서 병원에 있는 것도 신경 쓰이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어머니까지 이러면 정말 힘들다고요. 더 이상 일을 키우지 말고 그만 들어가서 쉬세요. 어머니는 지금 좀 쉬어야 될 것 같아요. 제발 좀 들어가시라고요. 이건 내가 쉬고 싶으면 알아서 들어갈 테니까 밀지 말라고. 야, 이 여편네야. 뭘 그렇게 쳐다보고 있어? 빨리 상 치우라는 말 안 들려? 일당 주면 되잖아. 시모가 뱉은 마지막 말에 온 가족이 경악을 했고 너무 큰 충격을 받아 다들 놀란 상태였는데 아까 전부터 신경 쓰이던 한 남자가 시모 옆으로 다가왔어요. 젊어 보이는 남자는 남편과 비슷한 나이대 같아 보였는데 시모의 팔을 잡은 뒤 그만하라는 한마디 꺼내자 시모가 그 남자와 눈빛을 주고받더니 갑자기 순한 양처럼 조용해졌습니다. 가족들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 당황했고 남편이 시모 옆에 있던 남자에게 누구냐고 물어보는데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시모를 끌고 휴게실로 걸음을 옮기더라고요. 남편은 자기를 무시하던 남자의 행동에 기분이 나빴는지 몸을 돌려 세우면서 시모의 팔을 잡고 있는 손을 분리시켰고 목소리를 높이는 순간 시모가 남편의 뺨에 손을 올렸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너무 놀랐고 아주버님까지 시모의 팔을 잡으면서 뭐 하는 거냐고 화를 내자 시모는 아주버님의 얼굴에도 손을 올려 버렸어요. 전혀 예상치 못한 광경에 장례식장은 조용해졌는데 병원에 입원해 있었던 형님이 언제 왔는지 시모에게 소리를 질렀어요. 지금 그이한테 뭐 하는 짓이에요? 왜 잘못도 없는 사람한테 손을 함부로 올리는 건데요? 아버님 떠나셨다고 정신줄을 놓은 거예요? 저 남자가 누군데 어머님 자식인 이 사람한테까지 손을 올리는 거냐고요? 저기요, 그쪽이 누구냐고 물어봤잖아요. 처음 보는 얼굴인데 설마 어머님이랑 바람 피운 관계세요? 쓸데없는 말 할 거면 너도 앞치마 두르고 일이나 도와라. 네가 작은 며느리보다 더 꼴보기 싫은 거 알고 있냐? 갑자기 식중독에 걸렸다는 게 웃기지 않아? 한창 바쁠 때 식중독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했다는 거 솔직히 조문객들이 많이 올 거 뻔히 알고 있으니까 한가해질 때쯤 오려고 미리 계획했던 거잖아. 아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지금도 상태가 안 좋은데도 동서가 고생하고 있을 게 눈에 훤해서 좀 더 입원해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도 힘들게 온 거라고요. 그리고 제가 식중독 걸리고 싶어서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술을 드시려면 곱게 드시던가. 가족들한테 상처 다 주면 어머님한테 남는 게 뭔데요? 속이 후련하세요? 너희들 더 이상 필요 없다. 장례식 끝나면 어차피 얼굴 볼 생각 조금도 없었어. 나도 지금까지 할 만큼 했거든. 내가 그동안 너희들이 마음에 안 들었는데도 지금까지 참았던 게 왜 그랬는지 알아? 끝까지 숨기고 절대로 들키지 않아야 나한테 불이익이 안 오거든. 너희들이 모르는 것들이 수도 없이 많다. 할 도리는 해야 되니까 장례식 끝날 때까지만 봐주는 거야.
지긋지긋했던 내 인생에도 이제야 빛을 보게 됐는데 더 이상 너희들 얼굴 볼 필요 없잖아? 시모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해 있었어요. 평소 알던 모습이 아니라서 가족들 모두 놀라고 있었는데 어디서 소리를 지르냐며 장례식장 안으로 시댁 일가 친척분들이 줄지어 들어왔습니다. 일가 친척 전원이 고함을 치자 시모의 얼굴빛은 갑자기 새하얗게 굳어버렸고 당황한 얼굴로 시댁 친척분들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모 앞으로 가까이 걸어간 시 큰아버지께서 시모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알 수 없는 행동을 보이자 시모가 시 큰아버지를 쳐다만 보고 있었습니다. 내놔. 내 말 무슨 뜻인지 몰라? 지금 내 동생 재산 내놓으라고. 오늘 줄초상 한번 치를까? 장례 끝나면 내 동생 재산 가지고 저놈이랑 도망칠 생각이었지? 내가 이때가 오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는데 정신 나갔다고 그이가 남긴 재산을 되내겠어요? 어차피 법적으로 모든 재산은 제 이름으로 옮겨지는 건 당연한 거고 저도 지금까지 그 사람 한 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왔었기 때문에 재산에 대해서는 아주버님이 관여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죠. 오셨으면 식사나 하고 가세요. 내 동생이 그동안 모르고 있을 줄 알아? 알면서도 눈 감아줬으면 감사하게 생각하고 몸만 나가면 되지. 내 동생 재산까지 전부 가지고 가겠다고? 방금 얘기했잖아요. 지금까지 할 만큼 했으면 된 건데 뭘 더 해야 되는 건데요. 눈 감아준 걸 아니까 저도 집안의 균형을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했잖아요. 그래서 내 동생 재산을 내놓지 않겠다는 거야? 그럼 애들은 어떻게 할 건데? 이런 사실을 모르고 살았던 애들 입장은 생각해봤어? 저놈, 네가 바람 피워서 낳은 자식이잖아. 우리 가족들과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완전 남의 자식이라고. 바람 피웠던 놈이 도망치다가 사고로 죽는 바람에 뱃속에 있는 아이한테는 죄가 없으니까 내 동생이 그동안 모른 척하고 지냈었던 거잖아. 그때 당시 엄마가 필요했던 아이들한테 상처 주기 싫어서 내 동생은 계속 참고 살아왔었고 바람 피워서 태어난 아이 부족함 없이 키우게 해줬으면 이제 조용히 떠나면 되지 재산까지 가져가려 해? 너는 내 동생 재산 가져갈 수 없어. 그 사람과 약속한 게 있거든요. 자기가 눈을 감기 전까지는 애들이 이 사실을 몰랐으면 좋겠다고 했었는데 솔직히 저는 평생 입 다물고 살아야 될 줄 알았어요. 이런 사실을 애들이 알면 안 되니까 건강을 철저하게 관리하길래 평생 입 다물고 살아야 하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건강했던 그 사람이 췌장암에 걸려 떠나게 될지 누가 알았겠어요? 얘도 제 배 아파 낳은 또 다른 자식이에요. 당연히 행복해야 될 권리가 있고 그동안 외롭고 힘들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제는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나에게 넘어온 재산 제 아들한테 다 퍼줄 거예요. 그이가 이미 저를 용서했는데 아주버님이 나한테 뭐라고 할 처지는 못 되죠. 아주버님과 남편은 이런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었는지 엄청난 충격을 받았었고 시모 옆에 서 있는 남자가 시모의 또 다른 혼의 자식이었다는 거에 혼란스러워하고 있었어요. 더군다나 시모가 시부몰래 바람 피워서 낳은 자식이었다는 건 시모의 행동이 옳지 않았다는 거였는데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시부는 자식들을 위해 눈물을 삼켜야 했고 이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시부는 뱃속의 아이는 받아주지 않았고 시모는 태어난 아이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라 시부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부는 아주버님과 남편의 양육자가 필요했고 시모는 비슷한 시기에 태어난 아이의 양육비가 필요했기 때문에 서로 필요한 걸 주고받으며 그동안 자식들 몰래 살아오고 있던 거였습니다. 췌장암이 스트레스에도 많은 영향을 준다고 들었는데 시부는 그동안 시모와 살면서
스트레스를 운동으로 풀었던 것 같아 보였어요. 하지만 내적 스트레스는 병으로 남아 결국 췌장암으로 이어진 것 같아 안타까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 큰 아버님은 시모를 상대로 법적 소송을 걸겠다며 압박을 가했고 시부가 남긴 증거물 몇 개를 장례식장 안에서 보여줬습니다. 가족들 모두 그 영상을 보게 됐는데 이미 시부는 시모 몰래 숨을 거두기 전까지 많은 걸 정리해 놓은 상태였어요. 보통은 시모가 혼의 자식에게 재산을 주기 위해서는 시부와 친자 관계가 등재되어 있어야 법률상 효력이 발생해 시부에게 재산을 상속받을 수가 있는데 시부는 숨을 거뒀어도 혼외자를 자신의 자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사표시를 영상으로 직접 만들어 두었어요. 어떠한 재산도 혼외자에게는 남겨주지 않을 거라는 유서를 영상으로 확실한 증거물을 남겨두었고 시부의 재산은 불우한 이웃을 돕기 위해 일부 기증까지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남겨진 재산은 남편과 아주버님한테 돌아가는데 이 모든 걸 시 큰 아버님께서 관여할 수 있게끔 영상으로 증거물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모에게는 그동안 자식들 키운 거에 대해서는 고생했지만 결혼 생활 동안 바람 피워서 아이까지 낳은 거에 대해서는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도 용서할 수 없다며 지금까지 먹고 살게 해준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하라면서 시모에게는 재산에 대한 권리를 박탈하겠다는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시모는 시부가 남긴 유언의 영상을 보더니 새하얗게 굳어버렸고 시 큰 아버님은 시부의 장례가 끝난과 동시에 법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법적 공방이 오고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부의 유언이 어느 정도 적용은 되어 시부의 재산은 아주버님과 남편이 거의 대부분 가져가게 되는 걸로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지만 시모가 그동안 시부와 살면서 법적 관계를 유지해온 부분과 이혼을 하지 않고 서로의 이득을 위해 합의하고 부부관계를 이어온 거에 대해선 법률상 부부임을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재산의 일부분은 시모에게도 어느 정도 돌아가게 되는 걸로 틀이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시 큰 아버님은 시모에게 땡전 한 푼 쥐어줄 수 없다면서 현재 항소를 제기했어요. 그리고 이 일이 있고 난 이후부터 아주버님과 남편은 시모의 얼굴을 단 한 번도 보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행동에 대해선 모두가 용서하고 싶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시모는 바람 피워서 낳은 자식도 똑같이 배 아파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본인한테는 아픈 손가락이라면서 아주버님과 남편에겐 그동안 많은 사랑을 줬으니 이제는 혼의 자식에게 남은 인생을 쏟아낼 거라면서 시모는 미련도 없이 등을 돌렸어요. 그래도 함께 살아온 세월이 있는데 어떻게 조금의 고민도 없이 등을 보일 수 있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이 일로 인해 시모와는 완전히 연을 끊게 되었지만 차라리 잘 된 것 같아요. 남편이 시모와 혼의 자식을 보면서 스트레스 받다가 시부처럼 암에 걸리느니 차라리 얼굴 안 보고 사는 게 속 편할 것 같습니다. 나중에 병들어 몸 아프게 되면 분명 땅을 치고 후회할 날이 올 겁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기가 막힌 일들이 눈앞에 펼쳐졌다는 게 아직까지 믿어지지가 않네요. 시 큰 아버님이 시모의 혼의 자식을 뒤에서 몰래 조사를 해봤다는데 제대로 된 가정 환경에서 자라지 않고 커서 그런지 시모가 주는 돈으로 거의 매일 노름빵을 드나들고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시모는 아직까지 그 사실을 모르는 것 같아요. 나중에 얼마 되지도 않는 남은 돈까지 전부 다 탈탈 털리고 나면 머리 굽히고 들어오려 하겠죠. 그 전에 저희는 시모가 찾지 못하게 다른 곳으로 이사할 생각입니다. 이런 제 기가 막힌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여자입니다. 이번에 새로운 지역으로 이사를 했는데 그곳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사람들을 만나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10년 전에 이혼했던 전 남편과 시모를
제 아이가 다니게 될 영어 유치원에서 만나게 됐는데요. 10년이 지났는데도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건 없더라고요. 제가 전부인 전 며느리였다 해도 그건 과거일 뿐 현재는 법적으로 아무 관계도 아닌데 제 앞에서 온갖 막말을 퍼부은 두 모자의 행동을 보는데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과거에 안 좋게 끝났어도 이미 지나간 일인데 뭐하러 쓸데없이 감정 소모를 하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어차피 전 남편의 아이가 같은 유치원에 있다는 걸 알게 돼서 다른 유치원을 알아보려 했는데 제 아이 앞에서 입에 담지 못할 말을 쏟아내는 바람에 좋게 넘어가려 했던 저는 결국 화를 참지 못했는데 그 순간 제 아들이 저에게 물건 하나를 쥐어줬고 그 물건을 확인한 순간 엄청난 사건이 터져버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10년 전에 제가 전 남편과 왜 이혼을 하게 됐는지부터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전 남편과 20대에 결혼을 해서 젊은 나이에 악착같이 열심히 살아갔어요. 제가 생각했던 결혼 생활과는 많이 달랐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했어요. 그때는 정말 의욕이 넘쳤고 남편과 함께라면 뭐든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었는데 그건 제 착각이었다는 걸 살면서 점점 피부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연애와 결혼은 너무 다르다는 걸 알게 됐을 땐 이미 늦어버렸지만 남편과 최대한 조율해서 맞춰가다 보면 그래도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남편은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만 행동을 하려고 고집을 부리는 바람에 부부싸움은 점점 잦아지게 되었죠. 웬만하면 이해하려고 했는데 어느 정도껏 해야지. 당신은 나랑 결혼했잖아. 그럼 이제 어머님 품에서 벗어난 건데 언제까지 그럴 거야? 어머님이 무슨 말만 하면 하던 일 다 때려치우고 시댁으로 달려가잖아. 여기서 시댁이 먼 것도 아니고 차 타고 2시간이나 달려가야 될 거리인데 계속 이렇게 살 수는 없다는 거 몰라? 결혼했다고 해서 엄마 연락 안 받을 순 없잖아. 나도 다 생각이 있으니까 엄마가 불렀을 때 피곤해도 잠깐 다녀오는 거지. 엄마가 내가 결혼한 게 아직까지 실감나지 않는다고 많이 외로워하시는데 그걸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건 불효자나 마찬가지잖아. 나는 엄마한테 아픔을 안겨주고 싶지가 않아. 그래서 시도 때도 없이 부르면 무조건 가겠다는 거야? 당신 어제 나랑 영화 볼 때 어떻게 했어? 한창 영화 보고 있던 도중에 갑자기 어머님이 뭐하냐고 보낸 문자에 영화 본다고 답장하자마자 어떻게 됐어? 어머님이 당신이랑 같이 영화 봤을 때가 기억난다면서 지금은 같이 영화 볼 사람도 없어서 많이 외롭고 힘들다는 한마디에 나랑 영화 잘 보다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어머님한테 달려가 나랑 보던 영화 어머님이랑 봤잖아. 그래, 그것까지는 내가 100번 양보하고 이해했다고 쳐. 그런데 지금 몇 시인 줄 알아? 새벽 3시야. 당신 내일 쉬는 날도 아니고 아침 일찍 출근해야 되는데 지금 시간에 시댁을 가겠다고? 엄마가 내가 지내던 방문을 열었는데 결혼 전에 함께 있었던 추억들이 갑자기 떠올라서 보고 싶다잖아. 엄마가 울먹이면서 전화를 했는데 너 같으면 잠이 오냐? 차라리 얼굴 한번 보여주는 게 훨씬 낫지. 당신이야말로 나를 좀 이해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나를 사랑하면 이런 것도 이해해줘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 내가 지금 당신이랑 결혼한 거 맞는 거지? 아무리 어머님이 보고 싶다고 해도 당신은 나랑 결혼했고 새 살림을 차렸는데 보고 싶다는 한마디에 자다가 벌떡 일어나 시댁으로 가려는 건 확실하게 잘못됐으니까 짚고 넘어가는 거야. 내가 한두 번이면 이해를 하지. 나랑 결혼한 지 지금 얼마나 됐어? 벌써 6개월이 지나가고 있어. 그런데 당신은 내 생각 조금도 하지 않고 무조건 어머님 입장에서만 얘기하고 있잖아. 나한테 무조건 이해하라고만 하면 우리가 결혼한 게 무슨 소용이야? 어느 정도 용납이 될 만한 행동을 해야 넘어가는 거지. 우리 관계 계속 이런 식이면 같이 못 살아. 결국 불행한 길을 걷게 될 거라고.
당신 원래 이렇게까지 말이 많았어? 그냥 대충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지. 왜 이렇게 이래라 저래라야? 나는 당신도 중요하지만 나를 낳아준 우리 엄마가 훨씬 더 소중해. 내가 당신이랑 결혼할 수 있었던 이유도 우리 엄마가 나를 낳아주셨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있는 거라고. 당신이랑 이렇게 다투는 시간에 벌써 도착했겠다. 시간이 지나면 더 힘들어지니까 나중에 다시 얘기해. 그리고 나를 사랑한다면 이런 것도 전부 다 이해해줘야 된다고 생각해. 아, 엄마한테 전화 왔잖아. 네, 엄마. 아직 집이에요. 아니, 이 사람이 엄마가 늦은 시간에 불렀다고 지금 뭐라고 하잖아. 그래서 아직 출발도 못하고 이 문제로 다투고 있었어요. 네, 바꿔줄게요. 네가 뭔데 내 아들이 오겠다는 걸 막으려는 거야? 네가 내 아들을 낳았니? 너무 이른 나이에 결혼해서 적응이 안 되니까 얼굴이 보고 싶어서 잠깐 들리라는 건데 왜 가지 말라고 하는 건데? 네가 뭔데 모자지간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어? 안 되겠다. 너도 내 아들이랑 당장 우리 집으로 와라. 뭐가 그렇게 불만인지 직접 얼굴 보고 대화 좀 해야 되겠다. 너희들만 잘 지내면 끝인 줄 알아? 집에 혼자 있는 나는 내 아들이 떠나간 빈방만 쳐다보고 있는데 네가 내 입장을 조금만 이해해준다면 싸울 일이 뭐가 있어? 마음에 안 드는데도 억지로 결혼 허락해줬으면 감사하게 생각하고 불만이 있더라도 입 다물고 살아야지. 중졸 주제에 어디서 내 아들을 잡으려 들어? 당장 튀어와라. 내가 그동안 너한테 쌓였던 안 좋은 감정들 전부 다 쏟아내야 되겠다. 저는 시모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남편과 제가 결혼을 했는데 그냥 저는 남편과 동거하는 느낌을 받을 뿐 결혼했다곤 느껴지지가 않더라고요. 시모는 노발대발하면서 난리치며 당장 시댁으로 오라는 말에 어쩔 수 없이 늦은 새벽 시간에 남편과 함께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달려 도착하니 시모는 저 때문에 화가 많이 났는지 거실 소파에 앉아 심각한 얼굴로 저와는 눈도 마주치지 않았어요. 제가 왜 시모의 눈치를 봐야 하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자리에 앉았는데 저를 무섭게 바라보던 시모가 쉬지 않고 그동안 쌓였던 불만들을 털어놓기 시작했고 시모의 말을 듣고 있던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내 아들 얼굴 보고 싶으면 부를 수도 있는 거지. 왜 내가 너한테 눈치를 봐야 되는 거니? 너랑 내 아들이 결혼을 했어도 내 새끼인 건 변함이 없는데 무슨 말만 하면 이런 문제로 내 아들과 계속 마찰이 생긴다면 나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 최대한 좋게 해결할 수도 있는데 너는 왜 항상 불만투성이야? 어머님, 제가 불만이 많은 게 아니라 이건 상식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라고요. 어머님 아들이라 해도 일단 저와 결혼을 했잖아요. 그럼 저희가 앞으로 잘 살아갈 수 있게 어머님의 배려를 해주셔야 되는데 밤낮 가리지 않고 이 사람이 보고 싶다는 이유 하나로 시도 때도 없이 전화하면 앞으로 어떻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어요? 왜 저한테 안 좋은 감정이 많은 건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면 충분히 서로 좋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인데 상황을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만드는 건 그만큼 어머님의 행동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어머님이 저에게 안 좋은 감정이 있다고 하셨는데 저도 정말 불만이 많은데도 그동안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속으로만 삭혀왔던 건데 좀 전에 저에게 중졸밖에 안 나왔다고 무시한 행동들 정말 너무 큰 상처를 받았어요. 중졸이라고 해서 제가 이 사람보다 능력이 부족한 건 아니잖아요. 저는 하고 싶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일찍이 중학교 졸업하고 학원을 다녔던 거고 틈틈이 검정고시 준비하고 있어요. 미용사가 꿈이라 일찍 성공하고 싶어서 기술을 배웠던 건데 이런 식으로 저를 무시하시는 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네가 내 아들보다 그래도 능력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 결혼 허락해 준 거지.
다른 건 마음에 드는 줄 아니? 미용실이 늦게 끝나다 보니 내 아들한테 제대로 된 집밥 한번 못 해준다는데 그 말 들었을 때 내 기분이 얼마나 안 좋았겠니? 집안 꼴도 말도 아니라며? 도대체가 미용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뭐야? 중학교만 졸업하고 미용의 길로 뛰어들었다면서 저번에 내가 직접 너한테 머리 맡겨봤을 때 보니까 별것도 없더구만. 오히려 동네 미용실이 훨씬 더 잘하던데? 그런 실력으로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아? 미용실이 한두 개도 아닌데 중졸 나와서 이 험한 세상에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니? 그런 식으로 할 거면 당장 미용실 때려치우고 애나 가지던지. 미용실도 쥐구멍보다 작아서 손님 받는 것도 한계가 있으니 돈 들어오는 것도 거의 매달 비슷하고 차라리 손주들이나 줄줄이나 시끌벅적하게 사는 게 훨씬 낫겠다. 어떻게 할래? 지금 하는 미용실 그만 정리하던지. 그게 싫으면 아무 말 하지 말고 내 아들 보고 싶어서 부를 때 입 다물고 가만히 있거라. 한 번만 더 내 아들 부를 때 쓸데없이 분위기 안 좋게 만들면 나도 더 이상 좋게 넘어갈 수 없다. 내 말 무슨 뜻인지 이해했니? 제가 왜 시모한테 직업까지 욕먹어가면서 남편과 결혼 생활을 유지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때 순간적으로 차라리 그냥 혼자 살 걸 괜히 결혼해서 스트레스 받는 상황만 만들게 된 것 같아 남편과의 결혼 생활이 후회되기 시작했어요. 시모는 그래도 같은 여자라 저를 어느 정도 이해해 줄 줄 알았는데 그건 제 착각이었다는 걸 알게 되면서 남편과 그냥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고 결국 시댁을 다녀간 이후 남편에게 우리 둘의 관계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속마음을 꺼내게 되었네요. 제 말을 듣자마자 남편이 보인 태도는 본인이 실수해서 부부관계에 문제가 생겼다는 걸 인지하는 게 아닌 제가 먼저 이혼 얘기를 꺼냈으니 자기에게 위자료를 줘야 한다면서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기 시작했어요. 누구 때문에 문제가 커졌는지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남편이 너무 실망스러웠고 이혼은 불가피할 것 같아 제가 직접 서류를 준비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합의가 아닌 저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이혼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말을 꺼내는 순간 남편은 핸드폰을 들어 시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은 했었지만 방금 전 나눴던 저와의 대화를 시모에게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다 설명했고 제가 이혼에 대해 확고하다는 말을 하자 시모가 직접 집으로 오겠다며 전화를 끊어버렸네요. 그렇게 몇 시간 뒤 시모가 도착을 했는지 초인종 소리가 들렸고 남편이 현관문을 열자마자 사건이 터졌습니다. 네가 감히 내 아들과 이혼을 하겠다고? 이럴 거였으면 애초부터 시작을 하지 말던가. 둘이 좋아서 결혼했으면 지지고 볶더라도 무조건 붙어 사는 거지. 어디서 이혼을 하겠다는 말을 꺼내? 내가 두 눈 뜨고 있는 한 이혼은 절대로 안 된다. 네가 내 아들과 이혼하고 싶으면 우리가 원하는 위자료 줘야 할 거야. 어머님, 이거 놓고 말씀하세요. 저도 이런 삶 원하던 거 아니에요. 솔직히 어머님이 이 사람과 이혼까지 생각하게 만든 결정적 요인이라고요. 온갖 간섭 다 하시고 그것도 모자라 저희들이 붙어있는 꼴을 못 보고 시도 때도 없이 불러서 저를 힘들게 했잖아요. 저를 언제 며느리로 인정해 준 적 있으세요? 나는 당신이 우리 엄마를 충분히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했어. 우리 아버지 일찍 세상 떠나시고 그동안 나한테 의지를 많이 하셨는데 당신이랑 결혼하고 집에서 혼자 지내니까 그게 많이 힘드셨는지 몇 번 전화하고 얼굴 보고 싶다고 하길래 엄마의 빈자리를 내가 만든 것 같아 너무 죄송스러워서 엄마가 보고 싶다고 할 때마다 집에 찾아갔던 거였어. 내 사정 뻔히 알면서 이혼하겠다는 말을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가 있는 거야? 결혼이 우스워?
그럼 애초부터 당신이 중간 역할을 잘했어야지. 무조건 일방적이었잖아. 내 입장은 조금도 생각해주지 않고 무조건 어머님 입장에서만 생각하면 내가 어떨 것 같아. 지켜보는 나도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다고. 웬만하면 최대한 참고 넘어갔는데 우리 결혼한 지 벌써 6개월이나 지났어. 나도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해. 더 이상 버티기에는 내가 미쳐버릴 것 같아. 그리고 아무리 화가 났어도 머리채 잡는 건 잘못한 거 인정하시죠? 이 문제는 법정에서 얘기하죠. 시모가 제 머리채를 잡은 두 손을 강하게 뿌리치며 밀쳐내자 저에게 화가 많이 났는지 저 때문에 손해를 너무 많이 봤다고 분노를 가라앉히지 못했어요. 그날 시모의 돌발 행동에 속수무책으로 당한 저는 너무 큰 충격을 받았고 그런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남편은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멀찍이 서서 지켜보고만 있는데 그걸 본 저는 제가 사람을 잘못 선택했다는 걸 깨달았고 집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저를 사정없이 흔들어 제끼는 시모를 뿌리치며 뛰쳐나가려 했지만 남편이 저를 가로막았습니다. 자기 엄마가 나가라고 허락도 안 했는데 어딜 가냐며 거실 쪽으로 강하게 밀쳤어요. 시모는 우리 아들 잘한다면서 어차피 위자료 줄 거 앞으로 세상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반불구로 만들어놔야 한다고 집안의 물건들을 저에게 사정없이 집어 던졌고 결국 시모가 던진 물건들을 피하지 못한 저는 그 자리에 쓰러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얼마의 시간이 지난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눈을 떴을 땐 이미 병원이었고 제 옆에는 저희 부모님이 자리에 앉아 계셨어요. 어떻게 된 상황인지 여쭤보니 머리에는 이상이 없고 가벼운 타박상 정도인데 시모의 행동에 극도로 스트레스를 받아 그 자리에서 기절을 하게 된 것 같다며 시모와 남편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중이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기절해버리자 시모가 엄마한테 전화를 해서 이런 상황을 알린 거였어요. 어차피 이혼을 하게 될 거 그냥 보내기 싫었던 시모 때문에 저희 부모님까지 상처를 받아 상당히 괴로워하셨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 가족은 시댁 식구들을 상대로 변호사를 선임해 법적 소송을 제기했지만 시모는 집행유예를 받았을 뿐 법적으로 징역을 살게 할 수는 없었어요. 결국 저는 그 인간들을 상대로 제가 받은 피해에 대해 위자료만 받게 되었고 그렇게 두 번 다시 마주치지 않길 간절히 바라며 살아왔었는데 머릿속에서 잊혀질 때쯤 10년이 지난 현재 제 앞에 두 모자가 모습을 드러내었네요. 저는 전 남편과 이혼을 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다가 남편 사업 문제로 이사를 하게 됐었고 잘 지내고 있었는데 영어 유치원에 다니는 제 아이가 끝나는 시간에 맞춰 유치원 앞에 도착을 했는데 저희 집에서 아이를 돌봐주던 유모가 먼저 도착해 제 아이를 데리고 나오길래 차에서 내려 아이한테 걸어가던 순간 제 앞에 예상치 못한 인물들이 나타났어요. 전 남편과 전 시모가 유치원 앞에 기다리고 있었는데 전 남편이 먼저 저를 알아보고 말을 걸어왔고 저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이게 누구야? 네가 여긴 어쩐 일이냐? 설마 너 재혼한 거야? 너 같은 성격을 받아주는 남자도 있나 보다. 진짜 성격을 알면 까무러칠 텐데. 그러게. 너 성격 받아줄 남자가 있다는 것도 신기하네. 그런데 네가 여기 있는 건 결혼해서 애까지 낳았다는 건데 중졸밖에 안 나온 콜빈 네가 낳은 애도 이런 데 오냐? 네가 중졸밖에 안 나왔으니까 자식은 제대로 교육을 시키고 싶은가 봐. 내 아들은 너랑 이혼하고 능력 좋은 여자 만나서 애까지 낳고 아주 떵떵거리며 잘 살고 있거든. 그리고 지금 며느리는 너처럼 내 아들 얼굴 보는 걸 치가 떨리게 싫어하는 게 아닌
되려 내가 혼자 지내는 걸 외로워할까봐 먼저 같이 살자고 얘기하더라. 지금의 며느리를 만나기 전까진 너한테 줬던 위자료가 너무 아까웠는데 지금은 하나도 아깝지가 않더라. 나와 내 아들 인생이 진흙탕이 아닌 꽃길로 바뀌었거든. 저기 걸어오는 아이가 네 자식이냐? 에휴, 생긴 게 참 못났다 못났어. 저런 얼굴로 앞으로 이 세상 어떻게 살아가니? 여자도 못 만나겠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아이들을 봐왔지만 저렇게 못생긴 애는 또 처음이네. 얼굴 좀 고치려면 돈도 꽤 많이 들겠다. 차라리 열심히 공부나 시켜서 돈이나 많이 벌게 해야 그나마 여자들이 붙어 다닐 것 같네. 얘 봐라. 조그만 게 엄마 닮아서 그런지 너도 성격이 아주 고약하구나. 째려보는 게 지엠이랑 똑 닮았네. 어디서 지금 할머니를 똑바로 노려봐. 너 앞으로 여기 유치원 계속 다닐 거니? 나는 네가 다른 곳으로 옮겼으면 좋겠는데. 애 앞에서 말 가려 하세요. 우리 애가 왜 옮겨야 되는 건데요? 피할 이유 전혀 없는데요? 그리고 내 아이 얼굴이 뭐가 어때서요? 당신 손주는 얼마나 잘난 얼굴인지 모르겠지만 애한테 화내는 모습을 보니 예전이나 지금이나 더러운 성격은 그대로네요. 차라리 상종을 말아야지. 지훈아, 그만 가자. 오늘 아빠가 지훈이가 가지고 싶다는 선물 사놨다고 전화 왔었어. 두 모자는 제가 무시하고 신경도 쓰지 않자 되려 얼굴을 붉히면서 본인들이 더 흥분을 하고 있었어요. 별로 상대하고 싶지도 않아 유모와 함께 차에 가려고 몸을 돌렸는데 한 아이가 제 아들의 이름을 부르더니 선물을 주겠다면서 가방에서 무언가 알 수 없는 물건 하나를 꺼내 들었어요. 제 아이가 선물을 받으면서 고맙다며 웃어 보이는데 시모가 그 아이를 자기 품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알고 보니 제 아이한테 선물을 준 그 아이는 전시모의 손주였어요. 저도 기분이 별로 좋은 건 아니라서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제 아이가 전시모의 손주에게서 받은 물건을 요리조리 돌려가며 확인을 해보고 싶어 하길래 제가 도와주려고 포장지를 뜯었습니다. 그렇게 포장지를 뜯어 박스 안에 내용물을 확인해 봤는데 이상한 것들이 들어 있었어요. 저는 당황해서 제 아들에게 선물을 준 아이한테 이 물건을 어디에서 났냐고 물어보니 엄마 화장대 서랍 안에 들어 있었던 걸 가지고 나온 거라면서 제 아들에게 주고 싶어서 챙겨둔 거라는 설명을 해주었네요. 제 아들도 안에 있던 내용물을 확인해 보고 싶었는지 달라고 하길래 건네주었는데 작은 상자 안에 있던 여러 가지 내용물을 보고 있던 두 모자는 바닥에 떨어진 것들을 주워들었고 그걸 확인하는 순간 얼굴빛이 파랗게 질려 버렸습니다. 상자 안에는 아이가 태어날 때 끊었던 탯줄이 있었고 그 안에는 작은 편지와 함께 누군지 알 수 없는 남자와 전 남편의 부인으로 보이는 여자가 함께 찍은 사진이 들어 있었어요. 두 모자는 점점 얼굴이 일그러지더니 손까지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미 작은 쪽지에 적혀있던 편지의 내용을 대충 확인했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인지 알고는 있었습니다. 전 남편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는지 비틀거리며 벽에 손을 짚었고 전시모는 무표정한 얼굴로 자기 손주라 있던 아이를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 상자는 전 남편의 현 부인이 사진 속에 있던 남자에게 주려던 상자였습니다. 시모 옆에 서 있던 아이는 전 남편의 자식이 아닌 알 수 없는 남자의 아이였던 거죠. 사색이 된 얼굴로 저와 아이를 자세히 바라보던 두 모자는 현재의 상황이 많이 창피했는지 그 자리를 급하게 벗어나려고 아이의 손을 잡고 질겁하며 주랭랑을 쳤어요. 제 아이의 얼굴을 자세히 바라보면서
못생겼다고 막말을 쏟아내던 두 모자는 자기 핏줄이 아니라는 걸 뒤늦게 알곤 많이 창피했는지 얼굴도 들지 못한 채 급하게 도망을 쳤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그 아이는 유치원에서 더 이상 얼굴을 볼 수가 없었고 최근에 소식을 접할 수 있었는데 상자 안에 있던 그 남자는 전 남편이 알지 못하는 첫사랑이었어요. 그리고 전 남편 몰래 첫사랑과 몇 번 만나다가 임신을 하게 된 거였고 이 사실을 전 남편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은 뒤 이혼을 하려 했었는데 첫사랑이 갑자기 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되는 충격적인 일을 경험하게 된 거였고 아이를 홀로 키우는 게 두려웠던 그 여자는 전 남편의 자식인 것처럼 계획을 꾸민 거였습니다. 그리고 상자 안에 있던 것들은 전 남편 몰래 첫사랑이었던 그 남자가 안치되어 있는 납골당에 가져다 놓으려고 미리 준비해 놓은 거였어요. 그런데 그걸 아이가 화장대 안에 있던 걸 발견하게 된 거였고 제 아들과 친한 사이였던 그 아이는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던 포장된 상자를 제 아이에게 선물로 주고 싶어서 엄마 몰래 가지고 나온 거였습니다. 두 모자는 이런 사실도 모르고 7년간 아이를 자기 자식처럼 키운 거였죠. 이런 엄청난 일들을 숨길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이 문제로 현재 이혼 얘기가 오고 가고 있다곤 하는데 키운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그 여자가 재력이 꽤 되는지 많은 걸 누리면서 살아오면서 편안한 삶에 적응이 되어버렸는지 이혼까지 생각하고는 있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물질적으로 혜택을 받으면서 살아왔으니 갑자기 삶이 바뀌는 게 두려운 것 같아 보였습니다. 저한테는 자신들의 인생이 성공한 것처럼 얘기하더니 포장지를 벗겨보니 그동안 인생을 헛살았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인간들은 자신들이 선택한 삶을 평생 땅을 치며 후회하면서 살아가겠죠.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늪에 빠져버린 거나 다름없으니까요. 그러니 지금까지 이혼 소식이 들려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인간들을 10년이 지난 이후에 만났지만 그때도 참 한심했었는데 지금도 여전한 걸 보니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유치원 학부모님들 사이에서 들려오는 소문에는 전시모가 이번 일로 혈압이 급상승해 뇌출혈로 쓰러졌다는 말을 듣긴 했는데 제 두 눈으로 아직 확인을 하지 않아 확실치는 않지만 아마 떠도는 소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본인들이 선택한 삶이니 어쩌겠어요. 피눈물을 흘려도 받아들이고 살아야겠죠. 하지만 겨우겨우 연장해봤자 그 결혼 생활이 진심으로 위태로울 거라는 건 과히 짐작할 수 있겠네요. 앞으론 2번 다시 만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